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살펴봐야 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각종 증빙 자료의 보관인데,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계사무실에 기장을 맡겨야 되는지 이 여부에 대한 결정이겠죠. 법인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 기본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은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기장을 하면 되고요. 문제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데, 당연히 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뭐 기장을 하면 되겠죠. 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3억 원 이상이죠. 농업이요. 그 다음에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등은 1억 5천 이상, 부동산 임대,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는 7,500 이상이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면 기장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죠.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기장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금액에 매출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회사 소속 근로자 등이 존재하거나, 그러니까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 프리랜서들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그 받는 쪽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이죠. 지급하는 우리는 수수료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원천 징수 신고를 해야 된다면 이런 매출액과 관계없이 기장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각종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의 매출액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매출액이 1억 이상 된다. 그렇다면 기장을 고민하셔야 되고, 당연히 원천징수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 즉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된다면 기장을 해야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각종 자산을 구입하거나 경비를 썼을 때 증빙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건당 3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적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데, 법적 증빙이라 함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즉 모든 데이터의 값이 국세청으로 보고가 될 수 있는, 집계될 수 있는 이 법정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되고, 건당 3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간이 영수증을 구비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 살펴보면 기장을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부를 만들기 때문에, 기장이란 경우 장부를 만드는 거죠. 이것들에 의해서 장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는데, 기장을 하지 않는 분들, 아는 사업자 분들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 분들의 경우에 이런 증빙 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증빙 서류는 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중요하고 반드시 구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잘 놓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가서 보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 등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전자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전자로 집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로 집계되기 때문에 전자에 대해서는 집계가 쉬워요. 전자생계는 쉽게 집계가 되는데, 문제는 전자생계서가 아니라 수기로 작성된 이 수기생계서의 경우에는 잘 보관을 하셔야 돼요. 매출액이 작아서 전자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들로부터 이 수기생계서를 받았다면 이 계산서를 따로 잘 철해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이런 각종 영수증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기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을 어디에, 세무사 사무실 등에 가져다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런 세금계산서와 각종 카드 영수증 등의 어떤 증빙 서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를 만든다? 간편장부를 만든다 할 때도 당연히 이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간편장부를 작성을 합니다. 이 증빙이 없이는 간편장부에 들어갈 비용 항목에 넣을 수가 없겠죠. 넣을 항목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간편장부에도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카드 영수증 반드시 매우 필요하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편장부가 아니라 만약에 기준경 비율로 한다 했을 때도 당연히 필요하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준 경비율이라는 것은 전체 매출이 100이었을 때 100 중에서 기준 경비로 아주 약간 뭐 10%나 20% 정도만 기준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그쵸? 100 중에서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것은 아주 약간만 인정하고 나머지 반드시 중요한 주요 경비, 임차료, 인건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갖춰야 된다? 증빙으로 이것을 규명을 해야 돼요. 따라서 작게 인정해주는 이 기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뭘로? 세금 계산서, 각종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에 대한 증빙으로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이었다. 주요 경비에 대해서 각종 증빙으로 얼마를 60을 소명했다. 이 60이 뭐예요? 각종 증빙을 가지고 소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국가가 인정해주는 만약에 경비가 10%라면 이 10%를 인정받게 되면 얼마죠? 70대니까 얼마? 30의 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60이 규명이 안 된다. 그러면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얼마가 되죠? 90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기장을 하는 경우든 하지 않던 이 세금 계산서와 각종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각종 증빙 서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계산서 따로, 각종 증빙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날짜별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쵸? 날짜별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